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엔 아직 괜찮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죠. 평소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그제야 돌아봤습니다. 제가 매일 반복하던 그 익숙한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는 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직전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지나쳐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것들입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출근 시간에 쫓겨서 또는 살 빼려고 아침을 안 먹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침 먹을 시간에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사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점심때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침을 굶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배고픔을 참는 게 건강에 좋은 줄 알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먹고 바로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식사 후 바로 책상에 앉아서 일하거나 커피 한 잔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혈당을 관리하는데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식사 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화장실 다녀오거나 사무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귀찮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움직이지 뭐라고 생각했죠. 그 조금 있다가가 쌓여서 지금의 몸 상태를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 대신 음료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커피, 이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까지. 물은 싱거우니까 뭔가 맛이 있는 걸로 마시게 되잖아요. 저도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셨고 오후엔 달달한 음료로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음료 속 당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캔 음료 하나에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하루에 두세 번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은 계속 단을 처리하느라 인슐린을 분비하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 맛없는 물이었던 거죠. 지금은 텀블러에 물을 담아 다니지만 그때는 그게 귀찮았습니다. 편한 선택이 결국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네 번째는 저녁을 늦게 그리고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퇴근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야근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어서 먹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대사의 가장 나쁜 패턴이었습니다. 밤에는 몸의 대사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 시간에 많이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쌓여요. 게다가 과식하면 소화도 안 되고 다음날 아침엔 식욕이 없어지죠. 그러면 또 아침을 거르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로가 몸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출퇴근은 차로, 일하는 동안은 책상에, 집에 와서는 소파에. 하루 중 움직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할 기력도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저는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6번째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습관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단 걸 먹고, 화가 나면 매운 걸 먹고, 우울하면 기름진 걸 먹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 순간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일 뿐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은 복부 지방을 쌓이게 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거기에 음식까지 과하게 먹으면 몸은 이중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음식 말고는 몰랐어요. 운동도, 취미도, 대화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함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7번째는 수면 시간을 줄이는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일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죠. 저도 하루 5세 6시간 자는 게 당연했어요. 잠은 나중에 자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은 대사증후군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피곤하니까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되고요.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잠을 줄이는 게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건강을 잃는 거랐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모든 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죠. 그런데 몸은 정직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친 그 습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사증후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바꿔보려는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침을 챙겨 먹거나 점심 후에 조금 걷거나 물을 조금 더 마시거나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요. 가끔 실수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젠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몸을 망치는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괜찮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였어요. 지금도 반복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